여기는 어딥니까? 배달 어딥니까? 여러분들 왜 모이셨습니까? 박근혜 후보가 되는 것이 정권 교체입니까? 여론조사를 보면 정말 이명박 정권의 민생 파탄에 분노하면서도 그래서 정권 교체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박근혜 후보가 되면 좀 교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뜻밖에도 많은 것 같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나라 지역주의 정치 구도 탓이 큽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후보 그런 거 보면 참으로 능력 있는 정치인이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정권의 민생 파탄 책임이 없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 5년 전에 끝난 참여정부, 그 참여정부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 문재인에게 책임이 있다 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고 저도 예 그렇습니다. 송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때 정책을 담당하지 않았고 그냥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왜 그렇게 말할까요? 왜냐하면 제가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중요한 직책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박근혜 후보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까? 정치적으로도 저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었죠? 정책도요. 이명박 정권의 정책, 그 건강과 기조, 그게 전부 다 박근혜 후보의 정책 아닙니까? 부자 감세 100조, 그 다음에 재벌 규제 풀기, 전부 박근혜 후보의 줄부세 정책 아닙니까? 재벌기업, 대기업 세금 깎아주고 무슨 영업이든지 할 수 있게끔 규제 풀어주면 재벌기업, 대기업 장사 잘해서 이익 많이 남겼어. 그러면 서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그것이 줄부세 정책이고 이명박 정권의 부자 감세 정책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까? 재벌기업, 대기업만 돈 벌었죠? 재벌기업, 대기업이 빵집도 하고 커피숍도 하고 어묵, 순대, 떡볶이 그죠? 우리 골목 상권 다 침해해서 오히려 중산층 서민들 삶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정권의 민생 파탄, 박근혜 후보는 깃털이 아니라 몸통이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박근혜 후보에게 책임 없습니까? 그래도 박근혜 후보 되는 것이 정권 교체입니까? 또
문재인이 돼야 정권 교체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더 물어봅시다. 같은 새누리당 안에서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끝나니까 이제 2인자인 박근혜 후보에게 정권이 넘어간다. 그게 정권 교체입니까? 무엇입니까? 새누리당 정권의 연장이죠. 새누리당 정권 안에서 정권이 교대되는 거죠. 저 문재인이 돼야 진짜 정권 교체 맞습니까? 자, 우리 대전 시민들께서 진짜 정권 교체 해주시겠습니까?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투표로 말함으로써 이명박 정권의 민생 파탄 확실하게 심판해 주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민생만, 경제만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어제 북한의 로켓 발사 보셨죠? 이명박 정권이 막았습니까? 사전에 파악은 제대로 했습니까? 그 로켓 크기가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제 20층 높이라 그랬더니 그쪽에서 아니다. 그래서 얼마냐? 30m라고 합니다. 고층 빌딩은 맞죠? 요즘은요, 저 인공위성에서 딱 내려다보면 담배가 크기까지 다 식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30m나 되는 로켓이 분리가 돼가지고 풀이 들어갔다 라고 그제까지 정부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경계태세 한 단계 더 낮췄죠? 얼마나 안보 무능입니까? 이런 정권이 오히려 민주통합당 보고 우리 민주세력 보고 저 문재인 보고 안보가 불안하다, 안보 능력이 못하다 적반하장 아닙니까? 제가 비유를 하자면요, 정말 도둑이 도망가면서 앞에 가는 선량한 시민 보고 도둑이야 라고 외쳐서 자기는 아닌 듯이 그런 수법 아닙니까? 제가요 묻고 싶은 것이요, 우리 보통 국민들 군복무도 하지 않습니까? 신체 조건 되는데도 군대 면탈합니까? 우리 보통 국민들 안보의식 투철하죠? 저도 보통 국민들처럼 당당하게 군대 갔다 왔고 안보의식 투철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신체 조건 되는데도 군대 안 가는 사람 누굽니까? 특권청이죠. 특권청들이 군대도 살살 빠지고 안보의식 없고 애국심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안보의식 투철하고 애국심 넘치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특권청을 대변한 정부 아닙니까? 특권청들이 모인 세력이 새누리당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 군 미필 정권 맞습니까? 소총 한번 손에 잡아보지 않고 보온병과 포탄도 구분 못하면서 무슨 안보입니까? 우리 보통 시민들 보고 저 문재인 보고 안보 말할 수 있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또 이렇게 대전 시민들 모이셨으니까 또 대전 우리 그 발전 공약도 말씀드려야죠. 제가 이미 상세 내용은 다 이미 발표를 여러 번 했고요. 오늘 이제 조금 강조드릴 것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 우리 이제 충남도청이 내포 신도시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되면 우리 대전시 재정상 이전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어렵고 또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구도심 또 상권까지 막막해질 것 같아서 다들 이제 걱정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중앙정부가 최대한 지원해서 도청 이전 형사부지가 대전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의 구도심 환경 개선과 상권도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정부가 우리 대전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방향 맞습니까? 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이미 다 통과를 했네요. 지하철 2호선 건설 사업도 지원해서 대전 시민들 교통 불편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목소리 하시죠. 목소리 더 크게. 제가 맛배기만 보여드린 건데요. 과학벨트 사업부지 매입비 7천억 원, 이거 대전시 보고 부담해라면 됩니까? 30%만 부담한다고 해도 얼마입니까? 2천억 원 넘네요. 그 돈 대전시가 무슨 수로 감당하겠습니까? 안 하겠다는 말이나 같은 거죠? 7천억 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민주통합당의 박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또 우리 이상윤 의원님, 또 박봉계 의원님이 다 수고하셔서 그 부지 매입 계약금 700억 원 애결위에 지금 살려뒀죠? 여러분, 그 세 분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제 이 대전 발전 공약 마음에 드십니까? 대전 발전도 저 문재인에게 맡겨도 괜찮겠다, 그렇게 믿음이 가십니까? 대한민국의 발전, 대전 발전, 저 문재인에게 맡겨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맡겨주십니까? 투표하셔야죠. 자, 투표, 저도 들으신 말씀 많은데 우리 안철수 후보 아까 충분하게 말씀드렸죠? 저는 가셨습니다. 끝났습니다. 제가 어제 제가 당선되면 청와대 대통령 시대를 끝내고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 보셨습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대통령 집무실만 옮기는 것이 다가 아니죠. 일 끝나면 똑같이 우리 보통 국민들처럼 퇴근해서 퇴근길에 남대문시장 들려서 우리 장사하는 서민들과 포장마차에서 소주도 한잔하고 인사동 대학로에서 젊은 사람들하고 같은 연극 보고 마치고 호프도 한잔하고
그런 대통령 보고 싶지 않습니까? 국민 속에 국민들과 늘 함께하는 그런 대통령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대통령, 그런 정부 우리 대전 시민들께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제 또 논산 가서 또 인사드려야 되거든요. 당선되고 난 후에 뵙겠습니다. 자, 목소리 크게 한번 할까요? 문재인!